안녕하세요. 정설영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항산화 영양소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슈퍼푸드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슈퍼푸드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노화를 억제해주고 여러 가지 질병, 암이라든가 심장질환 등 각종 내과적 질병 이들을 이제 예방해주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 쪽에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슈퍼푸드는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빌베리, 라즈베리, 엘더베리, 아로니아, 퀴노아, 브로콜리, 토마토, 모링가, 노니, 강황 등등등 여러 가지 식물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타 오메가3를 많이 함유한 식품들이 슈퍼푸드로 지정되어 가지고 발표되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식물류들이 슈퍼푸드로 불리는 이유가 이들이 가진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 항산화 성분은 신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성분인데 이 산화 스트레스는 각종 내과적 질환 또는 노화, 환경오염 그리고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고요. 정상적으로 체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도 산화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항산화 물질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성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시켜 준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원래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 글루타티온이라든가 SOD라든가 CAT 등이 이제 굉장히 대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 체내에서 생성되는 항산화 성분들이 어렸을 때는 잘 만들어지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감소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질병 등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도 이제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 항산화 영양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음식을 통해 제공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가 비타민 E라든가 비타민 C, 셀레늄, 케로틴류, 실리빈, 레스베라트롤, 커큐민, 코엔자임 Q10, EPA, DHA, 오메가3도 항산화 기능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스타잔틴이라든가 안토사야닌, 안토시아닌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이제 활성산소, 이게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질이거든요. 이 활성산소의 중화를 통해 이제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 중에 심장 질환이라든가 콩팥 질환이라든가 종양성 질환, 인지기능 장애, 백내장 등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시켜 주거나 또는 이제 면역력을 높여줘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좀 지연시키거나 때로는 이제 치료하는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항산화 영양소가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함으로써 다양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입증하는 엄청나게 많은 연구 자료들이 사람과 동물을 모두 통틀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항산화 영양소들은 단일로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종류를 함께 급여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항산화 영양소의 작용 기전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프리 라디칼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활성산소이고 오른쪽 이제 크게 이제 동그라미 일부분이 보이는 게 세포인데 이 그림은 좌측에 이제 조그마한 동그라미인 활성산소가 오른쪽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프리 라디칼이라고 한다면은 전자를 하나 잃어서 불안정하게 된 물질을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프리 라디칼이 전자를 하나 잃은 산소입니다. 이 전자를 하나 잃은 산소를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산소 원자는 원자번호 8번이거든요. 그래서 원자번호 8번이기 때문에 8개의 양성자와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산소가 전자 8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개를 잃어가지고 불안정하게 돼서 세포를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를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상화시키려면은 누군가 전자를 전달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전자를 전달해 주는 물질이 항산화 물질입니다. 즉 이렇게 항산화 물질이 자신이 가진 전자를 이렇게 제공해 줌으로써 불안정했던 활성산소를 안정화된 형태로 바꿔준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항산화 물질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림에서처럼 항산화 물질이 자신의 전자를 활성산소에게 주게 되면은 항산화 물질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은 것이 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자신도 전자를 잃었으니까 불안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불안해진 자신을 안정화시켜줄 다른 물질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처럼 불안정한 활성산소를 1차 방어선인 비타민 E가 안정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를 주게 되면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하고요, 전자를 얻게 되면 환원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비타민 E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위해 전자를 주고 자신은 잃어서 산화되면, 비타민 C가 자신의 전자를 비타민 E에게 제공해서 비타민 E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형으로 안정화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 C 역시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자를 제공받아야지 환원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를 항산화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이제 활성산소가 중화되는 과정은 여기 보여지는 좀 복잡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단계를 거쳐 진행되게 되고, 각 단계마다 관여하는 항산화 영양소들이 아주 다릅니다. 동시에 이제 여러 종류의 항산화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이 단일로 제공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항산화 네트워크 시스템에 연관돼 가지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자를 주고받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산화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는 항산화 영양소의 공급을 위해서는 제품을 만약에 선택하신다면은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영양소가 이제 골고루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를 동시에 이제 제공했을 때 문헌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게 산화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표들이 확실히 이제 다양하게 썼을 때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런 이제 다양한 항산화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공급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 종일 잠만 자던 이제 나이 많은 아이가 갑자기 이제 장난감을 갖고 논다라는가 하는 그런 활력 증진과 관련된 그런 효과들이 목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잘 안 먹던 애들, 식욕이 떨어진 애들이 식욕이 이제 늘어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항산화 영양소를 급여해 보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호자님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그 항산화 영양소를 공급하는 거는 아이의 노화 방지라든가 각종 내과적 질환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또는 이제 좀 나이를 먹어가지고 활력이 둔화됐다든가 식욕이 둔화됐다라는 거를 많이 개선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두 가지만 들어있는 거를 급여하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들을 급여하세요. 그리고 추가로 항산화 영양소는 단기간 급여하시는 것보다 좀 꾸준히 급여하시는 게 좋아요. 약의 경우는 당연히 장기 급여를 하면 안 되지만, 항산화 영양소는 사람에서도 그렇고 좀 더 꾸준히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물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니까 적절한 함량을 다양하게 이렇게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